A가 원하는 건 뭐냐면 건물 철거해라라는 소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승소했어. 그럼 건물 어떻게 될까요?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C는 어쨌든 10억 지불하고 소유권자가 되어 있었었는데 어느 날 공무원들이 한마디 들고 와서 내 건물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건물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되면 경고문구를 삽입해요. 건물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되면 토지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건물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등본에 경고문구를 삽입해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가처분을 설정합니다. 그게 건물 철거 가처분. 자, 이번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해외에 5년 동안 나갔다 오신 그분 생각나세요? 그분이 5년 동안 해외에 나갔다 왔더니 자기 아파트가 그사단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방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나대지 토지. 나대지라는 건 뭐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은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불러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야. 아파트가 그사단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 주소지로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A가. 불안하니까. 근데 토지 등기부 아직까지 내 걸로 되어 있어. 다행히. 근데 이분이 계속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해.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요. 이 나대지 토지가 있는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어. 뭐지? 그래서 내 토지 위에 혹시 건물 등기부가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건물 등기부도 존재해. 그리고 소유권자가 아까 걔야. 내 아파트에서 나왔던 사람. 저희가 남의 토지 위에 내 소유의 건물을 짓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뭐냐면 토지 소유권자랑 합의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30년 약정하고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건축허가 받을 때 토지 등기부에 내가 지상권 설정자인 거를 증명하면 돼요. 제출하면 토지 등기부를 제출하게 되면 지상권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떨어져요. 그럼 내가 건물 지을 수 있겠죠. 건물이 완공되면 또 토지 지상권 또 제출하게 되면 또 완공해서 등기부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상권 설정하지 않고요. 건축허가 받을 때 토지 소유권자한테 허락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해줘요. 그리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 또 토지 소유자한테 서류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등기부 만들 수 있어요. 남의 토지 위에 우리가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토지 등기부엔 지상권은 없어. 자,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건축허가 받을 때 등기부 만들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관공서에 A한테 허락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A는 넘겨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짓을 벌인 거예요? A와 관련된 서류를 또 위조한 거예요. 위조. 그래서 A가 B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왜 그래? 건물 철거하고 지금 저 건물이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철거하고 네가 점유하고 있는 내 토지 나한테 넘겨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B가 싫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가야 되겠죠. 어떤 소송일까요? 저 건물 철거해라. 그리고 건물이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토지를 정상적으로 건물 철거해서 인도해라 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 이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B는 또 어떻게 해요? B는 자기 나쁜 거 알잖아요. 또 C를 불러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C야. 요거 그 토지는 우리 거 아니야. 건물만 내 건데 내가 이거 지을 때 토지 소유자한테 다 허락받아서 지은 거야. 근데 건물 가격만 따져도 10억이거든? 내가 넌 좋아하는 친구니까 5억에 넘겨줄게. 그래서 C가 이 말만 믿고 취득합니다. 건물의 소유권만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A가 소송에서 승소해요. 자, 그러면 건물 어떻게 돼요? A가 원하는 건 뭐냐면 건물 철거해라라는 소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승소했어. 그럼 건물 어떻게 될까요?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C는 어쨌든 10억 지불하고 소유권자가 되어 있었었는데 어느 날 공무원들이 한마디 들고 와서 내 건물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건물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되면 경고문구를 삽입해요. 건물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되면 토지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건물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등본에 경고문구를 삽입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A가 건물 철거하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가처분을 설정합니다. 그게 건물 철거 가처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토지 소유자가 이거 건물 철거하라고 소송 진행했어. 예고 등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고 등기는 뭐냐면 동일한 부동산 안에서 권리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예고 등기로 경고 문구를 삽입해 주는 거고요. 비록 지금은 폐지됐지만 건물 철거 가처분은 뭐냐면 이 토지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고 A의 부동산이고 건물은 B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처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건물 철거 가처분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경고 문구를 삽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B가 카드값을 안 냈어. 그러면 카드사에서는 이 사람의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경매에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있네요. 근데 건물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은행은 토지까지 경매에 넣을 수 있어요? 토지는 다른 사람 거니까 안 되겠죠. 건물만 경매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경매 들어와. 자, 그러면 건물만 매각이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건물만 지금 매각되는 물건인데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어요. 낙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거를 보고 낙찰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소송의 결과에 나는 승복하는 걸 전제로 낙찰 받은 거거든요. 토지 소유권자가 지면 나는 건물을 계속 존속시킬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이기면 나는 최악의 경우에 건물이 철거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물건들 낙찰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이런 물건들 누가 낙찰받아요? 토지 소유권자가 낙찰받아요. 그러면 이제 동일인이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등기부등본에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가처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 철거 가처분이라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인도 가처분이라고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 철거 가처분이에요. 건물 철거하게 되면 토지가 인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토지를 인도하래. 토지를 인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가처분이나 건물 철거 가처분이나 토지 인도 가처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등기부등본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요.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피보존 권리라고 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물건들 예고 등기나 가처분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소유권 뺏길 수 있어요. 내가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하면 일단 국가에서는 소유권 이전해줘요. 근데 소송에서 상대편이 승소하게 되면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등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토지 소유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내 건물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 건물 철거 가처분은요, 여러분들 있으면 창 닫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예고 등기가 가처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가 목적이신 거면 그냥 창 닫고 다른 물건 찾으시면 돼요. 이런 물건들이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모든 예고 등기와 모든 가처분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소송 제기한 사람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나랑은 상관없는 경우도 있어요. 낙찰받은 나의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입찰 들어가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법률적인 지식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라고요. 그냥 버리시고, 투자가 목적이시면 버리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실입주가 목적이야. 경매로 내가 좀 약간 시대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게 목적이고, 나는 A 단지 아파트에 꼭 경매로 취득해서 입주하고 싶어. 근데 내가 계속 A 아파트 단지 경매 나오나 안 나오나 봤는데 안 나와.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5년을 기다렸는데 5년째 되는 날 내가 원하는 평형대에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 근데 등기부를 봤더니 예고 등기가 있어. 등기부를 봤더니 가처분이 있어. 그때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예고 등기나 이 가처분이 이게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소유권 뺏길 수 있는 건지 제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4시간 강의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저한테 위임하세요. 여러분, 경매 실력은 내 주변에 경매 잘하는 사람을 내가 인맥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실력이에요. 내 실력. 대신 이제 주기적으로 저한테 뭐 오래 살라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맛있는 것 좀 보내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또 악용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솔롱님,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물건이 있어요. 제가 입주할 건데 가처분이 있어요.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부산에 있는 물건이에요. 부산에 있는 물건. 이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입찰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폐찰하셨어요.
2개월인가 3개월 지나서 철롱님 제가 그 시립주 아파트 보고 있는데 가처분이 있어요. 봐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물건이 서울이야. 어디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시립주가 목적이신 분들은 서울 물건이면 서울 물건만 보고 부산이면 부산 물건만 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물건 부산이었는데 두 번째 물건은 이제 서울이었어요. 저를 악용하신 거죠. 근데 뭐냐면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예고 등기 가처분 있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이 입찰하실 때 반드시 저한테 결제 받고 입찰 들어가세요. 그건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 지금까지 이제 요 위에 있는 권리의 힘을 제한하는 뭐 가압류, 압류, 경매기 등기, 그 위험한 예고 등기, 가처분, 건물 철거 가처분까지 배워봤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 이제 10분 쉬었다가 요 기타 등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